꿈을 해킹하는 인셉션처럼 생각 읽는 인공지능 나왔다. 오, 제목부터 쉽지 않죠. 인셉션의 내용은 타인의 꿈을 해킹해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고 꿈에서 꿈에 들어가는 참신한 영화인데, 이걸 인공지능이 구현하고 있다고 해요.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어떤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글로 옮겨주는 인공지능 시멘틱 디코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멘틱 디코더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것을 문장으로 바꿔주는, 화면에 띄워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가능하냐, 무슨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실험자한테 라디오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럼 이 라디오 멘트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기예보면 일기예보와 관련된 뇌가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범죄 소식 관련된 건 범죄 소식 관련된 뇌가 활성화될 건데, 이 활성화된 뇌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자가 들었던 라디오 스크립트를 인공지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은 뇌 데이터와 이 뇌 데이터의 정답인 라디오 스크립트 두 가지를 받아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파악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이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실험자에게 새로운 라디오를 들려주면 이 인간에 대해서 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가 이 뇌의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단어들을 포착한대요. 단어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뭐 범죄, 뭐 편의점, 뭐 ATM, 뭐 강도,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얘가 포착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GPT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한 다음에 맥락을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나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water please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water please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아, 물 주세요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 목이 마르구나 이 정도까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해서 챗 GPT 같이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문장 속 단어들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 기술이라고 해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실험 대상자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떠올리는 생각들을 그대로 문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약 및 요지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실험에서 실제로 이런 예시가 있대요. 참가자에게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다 라는 말을 들려줬대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뇌가 활성화되겠죠?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 없다, 이쪽 관련된 뇌가 활성화될 건데, 이 인공지능이 이 뇌의 활성화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직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다. 이 뇌 데이터를 그녀는 아직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거의 비슷한 말 아닌가요? 나 운전면허증 없어. 이 말이 결국 나 아직 운전할 줄 몰라. 운전 배우지도 않았어. 이런 말이죠.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도 비슷한 연구인데요. 생각을 영어로 만드는 인공지능 시대 성큼. 여기 유튜브 자료가 있거든요. Predict what a mouse sees by decoding brain signal. 뇌의 시그널을 디코딩해서 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예측한다. 이 연구인데, 스위스 로장 공과대학에서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쥐의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한 다음 쥐가 보고 있는 비디오를 똑같이 보여주는 AI 도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쥐에게 30초 분량의 비디오를 시청하게 합니다. 그럼 이 시청한 비디오에 따라서 뇌 활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뇌 활동 데이터도 함께 수집을 합니다. 그럼 AI가 이 비디오와 이 비디오에 따른 활성화된 뇌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인공지능이 합치게 만든다는 거고, 테스트를 보면은 어떻게 테스트를 보냐, 쥐한테 어떤 영화를 보게 만들어요. 그럼 이 영화를 보고 만들면은 이 쥐에게 활성화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쥐의 뇌 활성화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쥐가 활성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쥐가 현재 보고 있는 것과 뇌 데이터를 보니까 AI가 쥐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론하는 거를 비교한 것이 이 앞에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에 생각을 추론했던 인공지능이랑 거의 똑같은 실험 방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AI를 학습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전체 데이터를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인간 한 명을 두고 유튜브 보는 장면에 따른 뇌 활성화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활성화된 뇌 데이터를 매칭되도록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게 인공지능이 잘 먹히냐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유튜브 한 장면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AI는 사람의 활성화된 뇌 영역을 보면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맞출 수 있다. 이게 돼버리거든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구글에 있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와 그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활성화된 데이터를 합치게 한 다음에 사람의 뇌만 가지고도 구글 이미지를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들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기사에서도 결국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학습과 테스트 과정을 마친 인공지능에게 생성 과정을 맡게 합니다. 사람은 나무와 토끼를 떠올려요. 그러면은 AI는 이 인간의 활성화된 뇌 영역을 보니까 나무와 토끼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형 AI한테 주문을 합니다. 야, 인간이 지금 나무와 토끼를 떠올리는 것 같아. 나무와 토끼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줘. 명령을 하면은 이 또 다른 AI는 이제 이걸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미드저니에다가 토끼와 나무 이렇게 적어서 명령을 하니까 이 네 가지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이미지도 뇌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영상이라는 게 이미지의 연속이잖아요. 이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면은 그게 영상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앞에 생각을 읽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쥐 실험한 연구도 둘 다 뇌 데이터를 활성화시킨 거 보면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다시 거꾸로 뇌를 보면서 데이터를 추론하는 이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실험 과정이.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실험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뇌과학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에 AI 분야와 뇌는 관계가 깊죠? AI는 이제 사람의 뇌의 생각하는 방식을 본따 엄청난 진보를 이루기도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딥러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죠. 그러니까 기계 학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딥러닝이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듯이 물고기를 보면서 잠수함을 만들듯이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연에서 본따, 여기서는 인간에 대해 학습 방법을 본따서 만든 게 딥러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시냅스 같은 이런 신경망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AI 학습 방법을 만들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요. IBM의 글인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2005년인가 10년 전의 자료일 거예요. 인간의 뇌의 능력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럴까? 빌 게이츠 빠르면 10년 안에 인간 뇌 능가하는 슈퍼 AI 나온다. MIT에서는 사람 뇌 시냅스보다 작동 속도 100만 배 빠른 AI 칩을 개발했다.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